경악해 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고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요 캐면 캘수록 더 끔찍한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9월 1일 날 이제 그 공장 크미진 공장 주변에서 1시간 이상 동안 4명의 여중생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던 그 영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했고 그 동기가 뭐 다른 사람이 빌려준 옷을 받는 자리에서 태도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폭행을 했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또 다른 내막이 숨어 있었던 게 밝혀진 겁니다. 네. 2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 날 여중생 5명이 공원에서 이제 이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이 피해자를 불러내서 노래방으로 데려가서 집단 구타를 합니다. 세상에. 근데 그때 이유가 참 황당한데요. 그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가 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뭐 둘이 무슨 사귀었다도 아니고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폭행이 굉장히 또 심하게 이루어져서 바로 그 다음날 경찰에 5명을 고소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해 여중생들이 뭐 대부분 뭐 가출하고 뭐 이래가지고 일단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뒤로 방치돼 있었는데 이 이후에 며칠 전에 우리가 본 영상처럼 끔찍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우발적으로 이뤄진 그런 폭행이 아니라 보복 폭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을 했다는 지금 새롭게 이제 나온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해 여학생들의 이 피해 여중생에 대한 폭행은 이번에 알려진 게 처음이 아니었고 이미 2달 전에도 똑같은 피해 여학생에게 가해 여학생, 똑같은 가해 여학생 2명입니다. 그 가해 여학생들이 정말 심한 폭행을 가했다. 이게 지금 새롭게 드러나는데 경찰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1차 조사에서는 그 언론에 나와서 아시다시피 평소 좀 피해 여학생이 버릇이 없었다. 가해 여학생들보다는 한 살이 뭐 만으로는 같지만 한 살이 적습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좀 버릇없이 굴었다. 그래서 좀 욱해서 화가 나서 이제 폭행했다는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 2달 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 피해 학생이 좀 얼굴이 보이고 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한 일주일 후에 조사를 받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해 학생이 어떤 연락을 안 받고 이렇게 좀 출석을 안 해서 어떤 그 부분은 피해 여학생 또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래서 한 2달 넘게 좀 사건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지금 경찰은 1차 폭행 당시 조사 부분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경찰 조사를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가 애초 2명의 이 여학생이 아니라 4명으로 확인됐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의자라든지 폐자재 같은 걸로 그 피해 여학생을 그 폭행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거의 뭐 이 차례자세 비슷하게 서 있는 걸로 보여서 애초에는 그 2사람의 그 서 있던 그 방관하던 학생들은 후배로서 그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걸로 어제까지는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나머지 그 후배 여학생들 2명도 일부 그 폭행에 가담한 걸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백 변호사님, 이 가해 여학생이 2명에서 4명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요. 14살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번에 가해자들 한국 나이를 보면 2명은 15살, 2명은 14살이에요. 그럼 당연히 다 처벌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아직 생일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14살, 우리나라 나이로 14살인 학생이 생일이 안 오면
만으로 하면 13살이죠. 아하. 13살이면 일단 형사처벌은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생일이 9월 이후로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9월 이후죠. 생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형사처벌은 못하고 가능한 건 네. 이제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10살에서 이 14살 14살까지. 전까지를 형사처벌은 못하지만 그래도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네. 뭐 부모에게 훈육을 제대로 하게 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제일 이제 상태가 좀 중하다고 하면 소년원을 보내는데 아하. 우리가 소년원을 보내도 그럼 그 교도소랑 똑같잖아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거기에는 감금 이제 아이를 가둬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화하는 게 목적이고 결정적으로 전과가 남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처벌이 아니니까요. 형사처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또 국민들 또 네티즌들이 네. 이렇게 아이를 소위 피떡대게 때려놓고 아이고. 그게 처벌까지 안 되느냐라고 네. 해서 굉장히 지금 이 소년법과 이 형법에 아까 14살 미만자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김복준 의원님. 네. 지금 이제 경찰이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요 지금 이제 이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또 이제 한 언론 인터뷰도 있고 또 인터넷상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2달 전에 있던 폭행에 대한 보복 폭행 차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폭행이 보복 폭행이라면 네. 더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복 폭행은 그 원칙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그 2달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네. 피해 여중생이 신고한 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에 이런 그 폭행을 했다면 네. 이거는 명백히 보복 폭행. 저는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볼 그래요? 때는. 네. 그게 이제 확실하게 경찰에 의해서 밝혀지면 네. 아무리 그 미성년자 14살 겨우 이제 그 형사 미성년자를 넘었다고 네. 하더라도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황 박사님 네. 지금 시청자분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도 그렇지만 지금 많은 네티즌분들이 이 여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처벌 수위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어제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4시간 정도 마비가 됐습니다. 어허. 4만 명 넘는 누리꾼들이 몰려가서 네. 이런 식의 처벌은 안 된다. 처벌 수위를 좀 높여달라라는 그런 청원을 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많은 누리꾼들이 보여준 셈인데요. 아, 네. 저는 아마 이게 4만 명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안 올리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사진이나 엄청난 참혹한 사진을 보면서 네. 공분을 하고 과연 이 어린 학생들을 그냥 이렇게 처벌 없이 교화하는 것만으로 되는가, 이것이 그러니까요. 상책인가에 대해서 아하, 네.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쯤 되면은 정말 사실 한 번쯤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요. 이렇게 교화만으로 네. 추후에 재범의 우려가 없어지는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과연 그것이 정상인가? 네. 정상이 아니라면 합당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또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 그런 점들이 우려스럽고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그 점을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피해 여중생은요, 이번에 알려진 사건, 그 전에 알려진 2달 전의 사건 말고도 이번에 알려진 사건 보면 무려 1시간 40분 정도 무차별 폭행을 당합니다. 지금요, 머리 3군데가 찢어진 상태고, 그래서 10반을 넘게 지금 꿰맸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입술 안쪽까지 터져서 식사를 아예 못하고 있대요. 지금 최소 전치 4주 이상의 중상 진단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병원 측은 보고 있다는데,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글쎄요, 적반하장이란 말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요, 가해 여중생이 인터넷상에서 성질을 부렸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성질을 내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서 어제 이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하. 뭐 사진도 올라왔고 네. 어느 학교에 다닌다 이런 것도 공개가 됐는데 네. 이 온라인상에서 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 학생이 페이스북에서 네. 제발 자기 사진 좀 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자 네. 태도를 바꿉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 욕하지 네. 말아달라. 아. 그때는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면서 이제 변명을 대고 있고 네.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할 테니까 네. 제발 사진 좀 내려달라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관심은
사진에 몰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네, 진짜 말씀하세요. 죄송하다, 용서 네. 안 될 거랑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다, 네. 부탁드린다고 읍소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이 비난이 계속이 되니까 네.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결국 정말 진짜 미쳤다, 그만하세요, XX 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진짜 반성하고 있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 반성하는 사람이 인터넷상에 모두가 다 보는 인터넷상에서 이런 욕을 해요. 그랬더니 이 글을 또 누리꾼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역시 싸늘합니다. 그러겠죠. 네. 욕까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반성하는 바로 거다. 뺐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네. 있고, 아니 무슨 반성을 했는데 무슨 욕을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네.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대상은 페북에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대상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입니다. 그러겠죠. 맞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라고 봐주지 말고 엄벌에 처했으면 합니다. 이런 금수, 좋게 얘기해서 금수라고 하는 거죠. 네. 금수보다 못한 짓을 한 게 사람입니까? 처벌 강력히 하세요. 그러면 따끔히 얘기를 하신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앞서 황 박사님 말씀하신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게시판에 올리신 분과 생각이 같으신 분들, 그분들이 아마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황 박사님 말씀처럼 모두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생각이 좀 이럴 텐데 지금 보면요. 경찰의 이 초기 대응도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1차 폭행이 2달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앞서 백 변호사님 설명은 이 가해 학생들이 뭐 대부분 가출 상태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를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맞은 사람이 분명히 저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이 가출 상태라 조사를 못한다.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네. 피해 학생이 가출을 해가지고 피해를 폭행을 당한 이후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위로 자초지종 피해를 당한 경위를 피해 진술 조사를 먼저 받아야지 그 다음에 가해자를 잡아다가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건 순서예요. 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가해자를 데려다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피해자한테 이제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는 피해자의 얼굴도 많이 부어 있고 네. 좀 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네. 치료 이후에 그 이제 와서 피해 진술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네. 어떤 사유에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 조서를 못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진술 조서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피의자, 가해자 조서도 받을 수 없었던 시간이 흘렀던 거고요. 또 이제 이런 사건의 수사는요. 네. 특히나 이제 이거는 아마 지금 두 번째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처음에 6월 29일 날 발생했을 때는 정말 여중생 간의 일이었던 겁니다. 13살, 4살짜리 아이들 네. 어떤 다툼으로 봤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하간요. 네. 무슨 이유에 어떤 사건이건 피해자가 먼저 진술을 해줘야지 피해자 진술 확보 이후에 가해자 네.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네. 예. 지금 이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가해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사과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가해 학생과 부모들 모두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합의할 생각도 없고 가해 학생들이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황 박사님. 네. 이 피해 여중생의 어머님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오죽했으면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처참하게 상처를 입고 망가진 모습을 SNS에 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올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네. 피해 학생의 억울함이라든지 그동안 경찰 수사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충분하지 못했던 미흡했던 점들 그런 점들을 올렸고요. 네. 또 혹자들은 아마 이제 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엄살 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던 세상에.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자녀가 입이 퉁퉁 부르트고 머리가 찢어지고 뭐 눈이 붓고 이런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상황이었고요. 참 SNS라는 게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어머니가 느끼고 있는 이런 어떤 정말 참혹한 정말 비참한 이런 네. 심정을
대중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이제 호소하는 모습이 우리의 공권력이나 이제 학교나 아니면 경찰을 통해서 이게 사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오해를 또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접 국민들에게 나서서 본인이 어떤 딸의 억울함과 이런 자기의 어떤 결백함과 여러 가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 김복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결국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번 1차 폭행 당시에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의 얘기로는 일단 조사를 안 한 이유가 명확하게 뭐 딱 이 글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가해 학생들이 잡히면 죽는다라고 계속 협박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협박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머니가 이 본인 딸의 뭐 상처 입은 그런 모습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또 뭐냐면 우리 좀 국민들이 지금 이번 9월 1일 날 가해 영상을 보고 또 그 사진을 보고 정말 어떻게 이게 여중생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굉장히 경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이 불구속으로 지금 자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자체를 이 어머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SNS에 정말 딸의 상처, 그다음에 본인의 생각까지 다 올리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경찰에서 처리를 제가 볼 때는 이 피해자의 부모님한테 경찰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어야 돼요. 그 피해 진술을 받지 못하면 가해자들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걔들 처벌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아이를 찾아가지고 피해 진술 받아야 된다는 게 1차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 되고 요번에 2차가 또 똑같은 아이들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자신의 딸이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이 어머니의 심정은 뭐 참담하기까지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 어머니를 만났으면 담당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거에 자수했습니다. 얘들 사실은 자수해서 잡아온 아이들을 경찰이 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진짜 몇 시간을 들여서라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경찰이 이 아이들이 14살에 불과하고 자수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을 바로 긴급체포 구속하는 그 선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인 사건 처리 그 상황에 따르면 그러면 일단 풀어놓고 나중에 차후에 피해 진술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백 변호사님, 그럼 100번 양보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쳐요. 그렇다면 가해 학생들의 부모라는 사람들 지금 이 피해 여중생과 그 어머님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100번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런 반응도 없대요 지금. 지금 가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도 무반응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럴 때 아이고 뭐 우리 애가 그 정도 때릴 수도 있지라고 보통 반응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또 비난하는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완전 무관심입니다. 완전 무관심이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가해자의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든 액션이 나와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악의 경우 뭐 우리 딸이 뭘 잘못했어라는 정도라도 나와야 딸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건데 그거 전혀 없죠. 그리고 피해자한테 진지한 사과도 없죠. 그리고 지금 가해 학생들 지금 이 분위기면 보복 폭행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건 구속됩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안 돼도 피해자 진술 받고 하면 구속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합의 시도도 전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 가해 학생들도 사실상 집에서 완전 무관심으로 방임되거나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지금 현재까지 보이는 걸로는 그렇게밖에 추측할 수가 없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요. 경찰에서 이제 피해자 어머니께서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 경찰에서도 이제 그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명백히 보복 폭행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이건 상습 아니겠습니까? 상습에다가 그 아주 죄질도 범행 수법을 보면 굉장히 불량하잖아요. 그 다음에 피해 정도가 지금 굉장히 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참작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조금 지켜보시고요. 좀 건강히 생각하셔서 조금 가라앉히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차마 방송에서 전해드릴 끔찍한 내용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 가해 학생들이요. 정말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인면수심,
청소년이라 보기에는 너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는 점을 어머니가 눈물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이 와중에 가수 솔비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니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가수 솔비 씨도 이 사건을 접하고 마음이 좀 아팠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림과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데 네. 이 글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요,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뭐 그렇다 쳐요. 그렇습니다. 어릴 적 청소년기의 학교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있겠죠. 네. 우리는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어딥니까? 있는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청소년 범죄는 분명 엄격하게 규제가 돼야 하며 네. 이 부분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네. 학교 폭력은 수위 높은 사회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올려봅니다. 빠른 네. 쾌유를 빕니다라며 글을 쓴 겁니다. 황 박사님, 네. 이 글을 쓸 때 심경은 뭐 글을 쓴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앞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뒷부분 갈수록 네. 당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황 박사님이 한번 이 문장을 해석해보죠. 대체 어떤 심경을 썼을 것 같습니까? 자, 가수 솔비 씨가. 일단은 이제 솔비 씨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분노했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했던 건 네. 맞다고 보는데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쓰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냥 본인의 의식의 흐름이 네. 솔비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어떤 뭐 논리적으로 이거를 풀어쓰거나 명확하게 명쾌하게 표현을 하는 훈련이 어떤 학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덜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의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썼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게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쓴 게 아닌가 저는 네. 이렇게 추측이 돼보고요. 그 뒤에 보면은요. 사실은 솔비 씨도 학교 폭력이 얼마나 문제 있는 것인지 네. 그리고 이런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네.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요게 한 문장만 가지고 솔비 씨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이렇게 많이 나간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 이런 게 있어요. 연예인도 이제 글을 올릴 수 있고 본인도 그렇죠. 얼마든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글을 올리면 그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파장이 큰지는 스스로 좀 깨닫고 네. 글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이게 의미가 명확히 전달이 되는가 네. 오해 소지는 없는가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아, 이거는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근데 요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지금 저희가 CG로 보여드리니까 다 읽으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앞문장부터 쭉 가면 대부분 맞는 말이에요. 쭉쭉쭉쭉쭉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딱 한 문장이에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청소년 범죄는 분명 엄격하게 규제가 돼야 한다. 이 문장 때문에 지금 많은 갑론을박보다는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솔비 네. 씨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이 솔비 씨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요. 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학교 현실. 이게 네. 우리 그 범죄학자들이 다루는 왕따 심리를 얘기한 겁니다. 하하 그래요? 일반적으로 또래 집단에서요. 네. 어떤 이 가해자들이 형성되고 피해자가 있는데 네. 여러 사람들이 그 방관자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의해서 그 피해자가 생겨났을 때 이 가해자의 반열에 서지 않으면 네. 언젠가 내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저 피해자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적인 걱정을 한다는 거를 네. 우리가 이제 그 범죄 심리학에서 그 왕따 심리 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비 씨는 제가 보니까 학교 폭력 관련돼서 이 왕따 관련된 어떤 책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를 표현한 것이죠. 네. 이게 뭐 피해자를 안 들려고 가해자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게 네. 아니에요. 이게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따 범죄나 그런 경우에 이 글을 썼다면 그건 너무나 딱 정확하게 맞는 글이었겠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거의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해자들의 태도가 아까 좀 입에 올리기도 좀 뭐할 정도의 좀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네.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 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되어야만 했던 이 지금 가해 학생들을 딱 이걸로 지칭을 하다 보니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솔비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솔비 씨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지금 국민들이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네티즌들이 지금 솔비 씨 글에 반응한 것만 봐도 좀 이해가 될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건가요? 혹시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글 자체는 요 내용 자체는 좀 맞지 제 않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네.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솔비 씨가 이 가해 학생들을 두둔하거나 이러는 게 목적이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겠지만, 지금 네. 오늘날 학교 폭력이 처해 있는 현상을 네.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론의 근거를 가지고 한번 제시를 한 것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왕따 심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네. 비난하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 분명히 학생들 사이에서 왕따 심리는 작용합니다. 네. 피해자가 내가 저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 집단에 합류하는 현상을 왕따 심리라고 얘기해요. 그 부분을 이제 아마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 왜 솔비 씨가 이 가해자들을 두둔하겠습니까?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앞서 누리꾼 반응, 이 글에 대한 누리꾼 반응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많은 누리꾼들의 분들이 좀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누리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행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딱 그 문장을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하나만 해서. 그 부분만 딱 보고 이렇게 네. 분노를 느끼신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면 가해자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냐? 네. 이래서 미성년 범죄 형량이 적다. 이렇게 누리꾼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노를 네. 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자기가 올린 글에 대해서 비판을 받다 보니까 솔비 씨가 또 입장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내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비 씨가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네. 제 글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많은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드린다면서 정중하게 네. 이 사과의 마음을 SNS를 통해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솔비 씨도 앞서 이제 김복준 의원님 그렇고 백성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가해 학생들 두둔하는 마음은 전혀 없죠. 눈꽃만구도 없겠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아니라 글로 표현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솔비 씨가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의도한 바와 다르게 불편을 들었다면 사과한다고 했으니까요. 또 다른 피해자 솔비 씨에 대해서 너무 이 공격을 하시는 건 좀 자제했으면 하는 또 바람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요, 이 가해 학생들 지금 만약에 이번 폭행이 보복 폭행인지 여부는 이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해 여학생들의 이 피해 여중생에 대한 폭행은 이번에 알려진 게 처음이 아니었고 이미 두 달 전에도 똑같은 피해 여학생에게 똑같은 가해 여학생 2명입니다. 그 가해 여학생들이 정말 심한 폭행을 가했다. 이게 지금 새롭게 드러났는데 경찰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1차 조사에서는 그 언론에 나와서 아시다시피 평소 좀 피해 여학생이 버릇이 없었다. 가해 여학생들보다는 한 살이 만으로는 같지만 한 살이 적습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좀 버릇없이 굴었다. 그래서 좀 욱해서 화가 나서 이제 폭행했다는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 2달 전에 또 다른 지역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 피해 학생이 좀 얼굴이 보이고 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한 일주일 후에 조사를 받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해 학생이 어떤 연락을 안 받고 이렇게 좀 출석을 안 해서 어떤 그 부분은 피해 여학생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래서 한 2달 넘게 좀 사건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지금 경찰은 1차 폭행 당시 조사 부분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 다시
시청자분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도 그렇지만 지금 많은 네티즌분들이 이 여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처벌 수위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어제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4시간 정도 마비가 됐습니다. 어허. 4만 명 넘는 누리꾼들이 몰려가서 네. 이런 식의 처벌은 안 된다. 처벌 수위를 좀 높여달라라는 그런 청원을 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많은 누리꾼들이 보여준 셈인데요. 아, 네. 저는 아마 이게 4만 명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안 올리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사진이나 엄청난 참혹한 사진을 보면서 네. 공분을 하고 과연 이 어린 학생들을 그냥 이렇게 처벌 없이 교화하는 것만으로 되는가, 이것이 그러니까요. 상책인가에 대해서 아하, 네.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쯤 되면은 정말 사실 한 번쯤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요. 이렇게 교화만으로 네. 추후에 재범의 우려가 없어지는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과연 그것이 정상인가? 네. 정상이 아니라면 합당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또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 그런 점들이 우려스럽고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그 점을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피해 여중생은요, 이번에 알려진 사건, 그 전에 알려진 2달 전의 사건 말고도 이번에 알려진 사건 보면 무려 1시간 40분 정도 무차별 폭행을 당합니다. 지금요, 머리 3군데가 찢어진 상태고, 그래서 10반을 넘게 지금 꿰맸답니다. 그리고 경악해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고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요, 캐면 캘수록 더 끔찍한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9월 1일 날 이제 그 공장 쿠미진 공장 주변에서 1시간 이상 동안 4명의 여중생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던 그 영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했고 그 네. 동기가 뭐 다른 사람이 빌려준 옷을 받는 자리에서 태도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폭행을 했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또 다른 내막이 숨어 있었던 게 밝혀진 겁니다. 네. 2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 날 여중생 5명이 네. 공원에서 이제 이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아. 이 피해자를 불러내서 노래방으로 데려가서 집단 구타를 합니다. 세상에. 근데 그때 이유가 참 황당한데요. 그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가 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뭐 둘이 무슨 사귀었다도 아니고 네.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폭행이 굉장히 또 심하게 이루어져서 바로 그 다음날 경찰에 5명을 고소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가해 여중생들이 네. 뭐 대부분 뭐 가출하고 뭐 이래가지고 일단 조사를 자체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하. 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그 뒤로 방치돼 있었는데 아하. 이 이후에 며칠 전에 우리가 본 영상처럼 끔찍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우발적으로 이뤄진 그런 폭행이 아니라 네. 보복 폭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을 했다는 네. 지금 새롭게 이제 나온 내용은 라고 해서 네. 뭐 부모에게 훈육을 제대로 하게 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제일 이제 상태가 좀 중하다고 하면 소년원을 보내는데 아하. 우리가 소년원을 보내도 그럼 그 교도소랑 똑같잖아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거기에는 감금 이제 아이를 가둬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화하는 게 목적이고 결정적으로 전과가 남질 않습니다. 그래요? 처벌이 아니니까요. 형사 처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또 국민들 또 네티즌들이 네. 이렇게 아이를 소위 피떡대게 때려놓고 아이고. 그게 처벌까지 안 되느냐라고 네. 해서 굉장히 지금 이 소년법과 이 형법에 아까 14살 미만자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김복준 의원님. 네. 지금 이제 경찰이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요 지금 이제 이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또 이제 한 언론 인터뷰도 있고 또 인터넷상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2달 전에 있던 폭행에 대한 보복 폭행 차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폭행이 보복 폭행이라면 네. 더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복 폭행은 그 원칙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그 2달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네.
피해 여중생이 신고한 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에 이런 그 폭행을 했다면 네. 이거는 명백히 보복 폭행. 저는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제가 볼 그래요? 때는. 네. 예, 그게 이제 확실하게 경찰에 의해서 밝혀지면 네. 아무리 그 미성년자 14살 겨우 이제 그 형사 미성년자를 넘었다고 네. 하더라도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황 박사님 네. 지금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경찰 조사를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가 애초 2명의 이 여학생이 아니라 4명으로 확인됐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의자라든지 폐자재 같은 걸로 그 피해 여학생을 그 폭행하는 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거의 뭐 이 차례 자세 비슷하게 서 있는 걸로 보여서 네. 애초에는 그 두 사람의 그 서 있던 그 방관하던 학생들은 후배로서 그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걸로 어제까지는 보도가 됐었어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아마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네. 나머지 그 후배 여학생들 2명도 네. 일부 그 폭행에 가담한 걸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제. 네.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이 가해 여학생이 2명에서 4명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요. 네. 14살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하. 그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네네. 이번에 가해자들 한국 나이를 보면 2명은 15살, 네. 2명은 14살이에요. 아. 그럼 당연히 다 처벌받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아직 생일이 안 왔어요. 하하. 그러니까 14살, 우리나라 나이로 14살인 학생이 네. 생일이 안 오면 만으로 하면 13살이죠. 아하. 13살이면 일단 형사처벌은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생일이 9월 이후로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유죠. 생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형사처벌은 못하고 가능한 건 네. 이제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10살에서 이 14살 14살까지. 전까지를 형사처벌은 못하지만 그래도 보호처분이